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의 자유교육 파트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라고 합니다. 오늘 교직훈련과정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고 이메일로 안내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는 수강을 위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주시고 별도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 채팅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 안에는 지금 저 말고도 우리 팀원들이 들어와서 선생님들 질의응답이나 이런 부분을 답변해 드릴 테니까 이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을 쭉 해드릴 테니까 화면을 잘 보시고 내용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직업력기반 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입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은 전공에 따라서 직업력기반 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화면처럼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진 대학이니까 주변에 수험생들 있으시면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인 능력개발교육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력개발 훈련교사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신청하신 이 직업훈련교사 자율취득을 위한 교직훈련 과정이 가장 이제 중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나중에 3급에서 2급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는 향상교육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훈련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훈련교사들 대상으로 훈련교사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교직훈련 과정이 다 마친 후에도 나중에 아마 우리 보수교육이나 다른 교육을 통해서 능력개발교육원에 많이 참여를 해주실 텐데요. 일단 선생님들이 이번에 다 저희 포탈에 다 가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다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들으실 교직훈련 과정 그리고 신중년 교직훈련 과정에 대해서 과정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직업력개발 훈련교사란 훈련교사 자격 기준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인데요. 선생님들이 지금 들으시는 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중에 수료증을 가지고 이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직업력기반 훈련교사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년 교직훈련 과정하고 똑같이 나중에 자격증 발급은 똑같은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경력에 따라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신중년 교직훈련 과정과 교직훈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계로 이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계를 듣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 단계, 선행 단계를 마치면 활용 단계는 이제 수업 시연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발표를 하는 이런 단계고 활용 단계를 통과하시면 그 다음에 종합평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까지 치르고 통과를 하게 되면 나중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각 교과목별로 구성 현황하고 수료 기준은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체 과목은 다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부 과목은 이러닝으로 듣게 되고 일부 과목은 집체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 과목별로 전부 다 이수를 하셔야 되고 이제 보시면 수행평가가 필요한 그런 과목의 경우에는 출석률 90% 이상을 참여하시고 수행평가를 60점 이상 맞으시면 통과가 되고요. 수행평가가 아닌 과목은 출석률 90% 이상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맞아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해당 교과목이 이제 스케줄대로 쭉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개인 사정상 해당 스케줄에 교육을 참석을 못하게 되시면 다른 교육 장소나 다른 차수에서 해당 과목을 다시 듣고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라는 거는 활용 단계 또는 이제 종합평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이 과목을 다 이수하시는데 지금 선생님들 집체 일정이 각각 다 다르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총 6개 차수에 계신 분들인데 각 오프라인 일정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공지된 대로. 그 평일 과정은 평일에, 그 다음에 주말 과정은 주말, 그러니까 토, 일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해당 기간에 교육을 다 참석하시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때 참석을 못 하시면 나중에 그 해당 과목은 재수강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수강은 본인이 신청한 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부산에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데 부산 일정에서 그 교육을 참석을 못 하시면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뭐 천안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해당 과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차수에서 듣는 게 아무래도 제일 수월하다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기본 단계의 다음 단계 활용 단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앞에 이제 기본 단계를 이수하신 분들은 활용 단계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활용 단계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듣는 교수학습 지도한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 수업 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제 기본 단계에 우리 일정상 가장 마지막 날 스케줄이 이제 잡혀 있는데 출석을 100% 하신 다음에 수행평가해서 60점 이상 맞으시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행 단계까지, 수업의 실행까지 다 통과를 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오프라인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앞으로 오프라인에 들어오려면 한 2달 정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그때 되면 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집체 때 또 제가 오리엔테이션 다시 한번 진행할 테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대로 해당 과목만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여러 과목을 듣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5과목만 나중에 시험을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수업을 들을 때는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교육 대상은 수업의 실행을 이수한 분들만 이 시험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총 25명 정원으로 해서 모든 시험은 천안에서 봅니다. 천안. 그렇기 때문에 천안에서 CBT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60분 동안 45문항을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총 60점 이상 맞으시면 통과가 되고요. 저희가 시험은 매주 금, 토, 일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선생님들보다 먼저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다 시험을 보고 선생님들 이후에도 또 시험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 토, 일에 저희가 시험을 보고 오전, 오후로 해서 일주일에 저희가 한 6개 차수를 개설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수업의 실행이 끝난 다음에 원하시는 일정에 시험을 신청하셔가지고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총 이제 5과목이 이제 시험이 있는데 여기에서 1번 과목하고 5번 과목은 나중에 선생님들 집체 교육에 들어와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이 3과목은 선생님들이 온라인에서 이 수업을 듣게 되는데 온라인에 수업을 들을 때 이 과목은 시험을 보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는데 컨텐츠 안에 예상 문제나 뭐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선생님들이 최소한 그 문제는 다 알고 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그 문제는 선생님들이 최소한 다 알고 오셔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어려움이 없으시고 그 문제 난이도라든지 문제 유형은 그 예상 문제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일단 온라인 컨텐츠 안에도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교재처럼 온라인에서 교재처럼 활용하는 그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보면은 그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익혀서 이렇게 오시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시험은 총 저희가 수업의 실행 이후에 2개월 동안 시험을 저희가 볼 기회를 드립니다. 2개월이면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 2개월이면 한 시험을 4번 내지 5번까지 쭉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재시험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간 안에 이렇게 통과하시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 선생님들이 너무 시험 걱정을 많이 하실까봐 살짝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이 매년 저희가 시험을 보고 있고 이렇게 합격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합격률이 한 96% 정도 됐습니다. 96%. 그러면 이제 합격률이 좀 낮은 편은 아니죠. 96%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다 하시면 96%뿐만 아니라 100%까지 다 합격하셔도 저희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최대한 이 시험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시는 게 좋은데 일단 온라인 컨텐츠를 들을 때 특히 주의해서 이 해당 과목을 잘 들어주시고 학습 노트를 활용해서 잘 공부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코로나 요새 아직도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오프라인 기간 동안에도 선생님들이 이 코로나를 좀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수업을 오실 때 코로나가 걸리셨거나 아니면 뭐 격리가 되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우리 차수별 담당자한테 꼭 얘기를 하셔가지고 교육 일정을 좀 뒤로 미루거나 해당 과목을 다음에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제 교육 일정에 가까워졌을 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준비는 각 다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우리 직원들 이름하고 이제 연락처인데요. 저희가 저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차수별로 선생님들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저희가 6개 차수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각 담당자가 다 따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해가지고 안내 메일이나 이렇게 보내는 우리 직원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분들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그 위에 있는 우리 저희 그 파트 그 대표 메일이 있습니다. HRDI 골뱅이 하는 이 코리아테크 메일에다가 문의를 주시면 가장 답변이 빠를 겁니다. 제가 이제 전화가 좀 많이 오는 부서다 보니까 전화보다도 이메일로 보내시면 답변이 가장 빠를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문의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고 나중에 온라인 교육을 들으실 때도 우리 담당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용다영 선생님이 담당자인데 온라인 선생님들 안내를 잘 해드릴 거고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담당자하고 이게 통화하셔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저희가 나중에 집체교육을 들어오셨을 때 저희가 재수강을 인정하는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가 있다고 해서 교육을 면제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유가 있을 때 선생님들이 나중에 집체교육에서 해당 과목을 재수강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한 과목까지는 이런 사유가 없이 재수강이 가능한데 한 과목 이상, 그러니까 2과목 이상 선생님들이 재수강이 필요하시다. 일정이 내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수업에 참여를 못하겠다 하시면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표면에 보이는 이런 사유가 있고 이런 사유에 대해 증빙을 하셔야 되고 이런 사유가 없으면 교육이 취소됩니다. 출석을 안 하면 교육은 취소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정 범위를 잘 확인하시고 이런 사유가 있으시면 이런 사유 때문에 내가 교육 참석 못한다고 저희한테 사전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일단 제가 드려야 될 간단한 설명은 이 정도로 다 했고요. 선생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저희가 질문이 있어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자주 묻는 질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러닝 온라인 교육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러닝 이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이러닝으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과목을 다 들으셔야 되는데 이 과목에 대해서 진도율 90% 이상 이렇게 하셔야 되고 훈련기간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진도율이 42%까지 한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
그 선택 과목을 들으시면 100% 이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설계 이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업 설계 이해 플러스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그래서 어느 기간 안에 과제를 제출해달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때까지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온라인을 이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온라인 컨텐츠 내용을 잘 보시고 과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집체 교육에 와가지고는 또 이제 그 해당 과제를 가지고 다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과제 제출은 저희가 이제 그 홈페이지 포탈을 이용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훈련기간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과목이 5개 차시가 있고 나머지 선택 과목으로 해서 5과목이 있고 그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되고요. 궁금하시면 나머지 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에서 하나씩만 들으셔도 되고 필요하시면 다 들으셔도 되니까 본인 직종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목은 시험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시험은 없으니까 내용을 잘 그냥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모바일로 학습이 가능하냐고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PC 기반으로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PC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도 체크라든지 화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기 때문에 모바일로 화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선생님들 수업 진도 체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PC로 컴퓨터로 활용해서 해주시고 뭐 이동하거나 이렇게 들으실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좀 어차피 선생님들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컴퓨터에 앉아서 진득하니 이렇게 들으셔야 이해가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PC로 꼭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컨텐츠는 저희 능력개발교육원 포탈에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저렇게 클릭하셔가지고 해당 과목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거기 이러닝이라고 써 있습니다. 뒤에 이러닝이라고 된 과목이 아니고 다른 과목들은 그거예요. 그 집체 과목이기 때문에 그건 안 들으셔도 되고 이러닝 과목만 이렇게 잘 체크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러닝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강해야 되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해진 시간은 따로 없고요. 선생님들이 9월 5일부터 10월 14일 그러니까 6주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온라인 컨텐츠를 모두 다 들으시면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밤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들으실 수 있을 그런 시간에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학습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컨텐츠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설치를 권장해 드립니다. 크롬 브라우저로 하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수업을 잘 원활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러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따로 없고 저희가 강의 공지사항에서 학습노트라고 해서 강의 노트 묶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이 다운받으셔서 들으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도 예상 문제나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나 이런 거는 잘 이렇게 풀어보시고 정답도 잘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강의 노트가 이제 안 열리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이제 열리는데 어도비 리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 RZI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깔아서 RZIP으로 이제 해당 파일을 풀고 압축을 풀고 어도비 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파일을 읽어서 하시면 됩니다. 파일 전체는 PDF 파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파일을 클릭만 하시면 다 열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제 작성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과제는 선생님들 이러닝 컨텐츠에 보시면 수업 설계 이해 플러스 교사학습 지도안 개발 이러닝 이 컨텐츠를 내용을 잘 들으시면 거기 어떻게 과제를 작성하라고 꼼꼼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제물은 뭐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들 보시면 해당 그 과제가 있는 과목은 한 과목입니다. 수업 설계 이해 플러스 교사학습 지도안 이러닝 이 과목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왼쪽에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파일을 올리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강사님들이, 선생님들이 과제를 이렇게 작성하신 내용을, 이런 부분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거를 피드백을 해주실 겁니다. 그 피드백 내용까지도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선생님들이, 해당 사이트에 잘 가셔가지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제 과제 표지란에는 담당 교수님을 누구를 적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보시면 여기 차수별로 담당 강사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들 차수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들 신청한 그 차수에 우리 강사님이 이제 배정이 지금 현재 온라인상 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강사님들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 나중에 집체 들어오실 때는 강사님들이 또 바뀝니다. 집체 때는. 그렇지만 강사님들이 바뀌지만 다 똑같은 내용으로 수업하는 거라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담당 교수님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작성 관련해 가지고 문의사항은 그 강의 질문 게시판에 등록을 해주시면 강사님들이 잘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한테 전화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 그 게시판에다가 어떤 부분이 잘 하기 어렵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강사님이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제 결과는 과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10월 2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 7일 이내로 저희가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과제 결과는 이렇게 보고 나중에 뭐 그 내용을 그 피드백대로 수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집회 때 교육 때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우리 강사님들이 선생님들 설명을 쭉 해주실 거니까 그때 과제를 완성하면 최종 완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 상에 있는 과제 정도만 잘 해결하시고 오시면 나중에 집제 때는 따로 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쭉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통과 기준은 60점 이상 이면 통과가 되고요. 과제가 100점이라 하더라도 피드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서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님이 남겨주신 피드백을 보고 이 내용을 꼭 수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과제물 수정은 하시되 굳이 뭐 제출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집체교육 할 때 이걸 가지고 할 거니까 그거를 이제 본인 파일에 가져오시거나 USB로 아니면 이제 이메일로 보내서 해당 파일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집체교육에 활용할 거니까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가지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수업할 때 그거를 강사님들이 열라고 하실 거예요. 그 파일을. 그 파일 열고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번 온라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다시 보셔도 됩니다. 다들 복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컨텐츠는 여러 번 본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 번 이렇게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각자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집체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체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내는 저희가 교육 시작 전, 집체교육 시작 전 일주일 전에 세부적으로 안내 메일을 보내드릴 건데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미 선생님들 집체 일정은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날짜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 날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날짜 안에 명절 때는 선생님들 수업이 없고 명절 지나서 이제 우리 쉬는 날 있잖아요. 대체 공휴일이나 쉬는 날 평일에 대체 공휴일 있다. 그 수업합니다. 수업하고 주말교육 연휴라고 해도 주말교육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정에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 과정은 평일에 집체교육은 집체 일정이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일정은 선생님들이 미리 다 일정을 비워두세요. 다 비워두시고 집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집체 차수를 변경할 수 있냐고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미 신청하신 차수에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하루 이틀 일정이 안 되셔가지고 보강을 들으셔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데서 해당 과목을 보강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차수 전부 다를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다 세팅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수를 이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의는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는 나눠주시라고 하시는데 교재는 당연히 집체 오시면 저희가 나눠드립니다. 집체 교육 과목은 다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체 같은 경우에는 교재 위주로 해주시고 이러닝 과목은 이러닝 컨텐츠 안에 있는 내용, 퀴즈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강의 노트가 이제 교재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잘 보시면 합격하시는데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저희가 이제 일부 실습 과목이 있습니다. 실습 과목.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한글 파일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작성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일단 천안하고 부산은 저희가 실습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별도 노트북을 필요하지 않고요. 서울에서는 실습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개인 노트북으로 이제 활용할 건데 노트북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고 오시고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없다고 이렇게 나중에 직책에 오셔가지고 의사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노트북을 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수업 시간에 노트북 활용해서 실습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수업에 참여하시지 못한 과목, 해당 과목은 6개월 이내에 제가 다른 차수에서 보강 수업 일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강 수업을 잘 듣고 보강 수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수업의 실행이라든지 성취도 평가가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해당 과목을 빠지면 그 다음 게 안 되는 거니까 보강을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교육 기간 중에 교육을 취소한다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2022년도는 다시 수강할 수 없습니다. 물론 22년도 과정이 다 이제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신청할 수도 없고요. 2023년도에 선생님들이 일정 확인하시고 지금처럼 올해처럼 똑같이 교육을 신청하시고 선발되신 다음에 온라인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시작하셨으면 가능하면 끝까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 질문. 기숙사 배정을 언제 해주시냐고 물어보시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 있는 저희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만 진행하는 과정만 기숙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서울은 기숙사 배정이 안 되겠죠.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1인 1실 사용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2인 1실 기준입니다. 2인 1실. 근데 이제 인원이 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인 1실도 배정할 수는 있는데 요새 교육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럴 일은 별로 없고요. 거의 대부분 2인 1실로 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숙박비는 저희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숙박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성취도 평가는 재시험 기회가 몇 번 제공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들 수업을 한 2달 동안 시험을 본다고 했죠. 2달 동안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을 2주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2개월간 4번 내지 5번까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개월 동안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나 시험을 꼭 4번 보겠다, 5번 보겠다는 안 됩니다. 이 2달이 지나면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 한 번만 봤더라도 2달이 지나면 시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볼 수 있다는 게 저 4번, 5번이라는 얘기지 무조건 나는 시험을 4번, 5번 재시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달 안에 모든 시험을 다 끝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비는 무료냐고 물어보시는데 천안은 일단 무료입니다. 천안은 무료고 서울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시간당 900원을 이제 그 주차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서울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라고 2호선 거기 안에서 한 도보로 한 3, 4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역 바로 옆에 대한항공에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가 주차 장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부산역 근처에도 차를 댈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유료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꽤 드는 걸로 주변에 꽤 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말에는 또 이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부산에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체 기간 동안에 코로나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되는 경우에는 미리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방역당국에서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일단 2주간 격리를 하라, 일주일간 격리를 하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 격리 기간을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때 수업을 듣지 못했던 그 과목은 나중에 보강을 할 기회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무리하게 교육을 참석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 후에는 선생님 나중에 저희가 수료증이 발급이 될 텐데 그 수료증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HRD넷이나 지역 고용센터에다가 자격증을 신청해가지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교육에 들어오시면 집시교육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격증 분야는 선생님들이 경력에 따라서
본인 경력에 따라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하나로 발급이 돼요. 본인 경력이 한쪽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 분야를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 있는 경력 자연 요건도 갖추신다 그러면 다른 직종도 훈련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선생님들 처음에 우리 교육 신청할 때 서류하고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그쪽 나중에 이제 저희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 자격증 발급 안내 서류 뭐 이런 파일을 보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격증 신청할 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교육 신청하고 신청 때 선택한 직종하고 다른 직종의 자격증도 발급이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해당 직종에 대해서 경력 증빙이 잘 되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하나만 이렇게 자격증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 경력에 따라서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 후 사용처가 궁금하시다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선생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격증이 필요해서 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용처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직업훈련기관이라든지 고용노동부 사업을 하는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공공직업훈련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업연계부 훈련교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역 고용센터나 심평원에 이렇게 문의하셔도 해당 자격증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제가 설명을 쭉 다 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채팅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로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채팅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용 단계 수업 시연 주제는 어떻게 정해지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선생님들 활용 단계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처음에 이제 과제를 선생님들이 하실 때 본인들이 주로 잘 하는 직종을 선택해서 과제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그 내용으로 이제 수업 시연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교직훈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기숙사 신청을 미리 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교육을 오시면 저희가 그거를 기숙사 신청을 받을 겁니다. 지금 광주 지역 차수가 아니죠? 광주 지역 차수구나 여기가. 광주도 숙소 없습니다. 천안 외에는 전부 숙소가 없어요. 예, 그거는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성취도 평가는 그리고 저희가 문제은행에서 출제가 됩니다. 문제은행에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문제은행을 이제 랜덤으로 출제가 되면 거기에서 하시는 거고 그 관련된 예시 비슷한 문제는 온라인 컨텐츠나 아니면 그 학습 노트를 참고하시면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뭐 하실 때 실습 내용을 가지고 수업 시연을 하는 게 아니고 이론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찬엽 선생님 아시겠죠? 이론으로 하는 겁니다. 이론. 저희가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업 시연은 전공 이론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전공 이론으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직접 오시면 이론하고 실습을 다 이제 학습 지도안을 만들어 볼 텐데 일단은 수업 시연은 이론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NCS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걸 만드실 거예요. 수업 시연을, 수업 지도안을 그때 선생님 전공에 맞게 그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동대구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과제는 별도로 주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온라인 컨텐츠 안에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라고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이 좀 많이 오는데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평일 차수도 주말 수업이 한 번 들어가냐고 물어보셨는데 평일 차수는 평일만 수업이 들어갑니다. 평일만. 그리고 기수별로 단톡이나 밴드 운영 예정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집체 때 아마 별도로 단톡을 운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형 시험 범위는 우리 거기 시험 거기 컨텐츠 거기 화면 보시면 시험 과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파일은 선생님들 다 메일로 보내드렸을 거예요. 이 파일을. 그래서 그 파일 보시면 돼요.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정년퇴직 후 학원이나 직업훈련에 취업이 가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그런 거는 가능한데, 그건 이제 본인이 직접 취업처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 평일은 수업하고 주말 수업인데 너무 빡빡한 내용인데, 이것도 선생님 따로 시간 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선생님 좀 힘들더라도 이걸 참여하셔야 돼요. 집체교육을 뭐 다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 교육 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특별히 시간 내서 오신 거예요.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 집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시험을 수업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할 때 NCS 기반으로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NCS로 기반으로 하는 게 선생님들이 제일 편합니다. 선생님 NCS가 거의 모든 직종에 대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웬만하면 NCS 기반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게 아마 설명이 나갈 겁니다. 광주도 주차 괜찮은데 주변에 주차장이 좀 빈데가 있어서 광주는 주차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도 광주가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조금 주차는 원활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점심식사는 기관 내에서 해결하셔도 되고 외부 식사를 해결하셔도 되는데 구내식당이 있긴 한데 평일과정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잘 하는데 주말에는 영업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홍지영 선생님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거기 구로 디지털 단지 옆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식당은 많이 있습니다. 윤진아 선생님 그 시연 때 어, 다 같이 모인 데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다 한 분 반에 15명씩 모여서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 시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위원 포함해서 같이 있는 데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육생들은 수업을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체교육 첫날에는 무조건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무조건 참석하세요.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이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 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주말 숙식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평일 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만, 기숙사가 제공이 됩니다. 주말에는 방을 빼셔야 돼요. 제가 주말 과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주말 과정, 계신 분들이 숙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 그 기숙사를 주말에는 빼주셔야 돼요. 평일 과정은. 그리고 저희가 그 분반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저희가 잘 할 겁니다. 해당 직종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같은 연령대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분반을 해드릴 테니까 그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취도 평가는 전부 천안에서만 진행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채팅을 올렸는데 답변이 안 된 부분 있으시면 질문 1 번만 다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체 중에 오전 일정이 있어서 출석 못하게 되면 전체를 다시 들어야 되라고 하셨는데, 총 저희가 이제 보통 이틀 동안 16시간을 듣게 되는데 2시간 이상 출석 못하면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이면 보통 4시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시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허수정 선생님이 이제 첫째 주 토요일에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작년인가 재작년까지였고, 올해부터는 교육이 이제 열흘이기 때문에 주말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총 열흘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주말 숙박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전 숙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이 멀다고 해서 전날에 와서 기숙사 사용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아침에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이제 시간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시험은 금, 토, 일 해가지고 오전, 오후로 진행되는데, 오전엔 10시, 오후에는 오후 2시 시험이 하루에 2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체 기간 내, 교육 기간 내 주말반은 토, 일 모두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토, 일 진행됩니다. 토, 일. 주말반은 토, 일만 수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일반은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일반은 월요일 날 시작하고요. 주말반은 일요일 날 시작합니다. 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중년 과정 수료 후에 자율적 신청 시 다른 직종 신청 여러 개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해당 경력이 장류권이 되면 가능한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력 증빙을 각 직종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지금 수업을 듣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율증 발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셔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시험은 매주 금, 토일에 봅니다. 금, 토, 일. 금요일, 토일, 일요일 이렇게 봅니다. 이춘혜 선생님은 이거는 나중에 우리 담당자하고 따로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아시겠죠? 집이 제주도이신 분 따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 서영경 선생님 광주에서 집체를 하시고, 예, 수업 실행까지 하신 다음에 나중에 시험은 천안에서 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모든 시험은 천안에서만 봅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직 질문이 안 된 답변이 안 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 다시 한번 맞춰주시면 제가 보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반인데 수업을 참석 못했다. 그러면 주말반에 보강은 가능합니다. 한 과목 정도는 가능합니다. 박상관 선생님 보강 가능하니까 미리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 일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집체 교육이 끝나면 시험을 치러 가야 된다는데,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시면 한 번만 오시면 돼요. 한 번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험을 떨어졌다 그러면 제 시험을 보러 또 오셔야겠죠. 그러니까 집체 교육이 끝나고는 원래 한 번만 오시면 돼요. 시험 보러. 최미혁 선생님이 이제 12월 17일 날 수업이 종료되면은 시험을 언제 보냐고 물어보셨는데, 제일 빠른 일정이 맞습니다. 12월 31일이나 이때쯤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때쯤 시험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1시간 동안 보게 됩니다. 시험은. 성취도 평가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해드릴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별도 신청하는 걸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평일 8차가 집체 일정이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주말 교육 과정은 일요일 날 수업 듣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 듣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듣습니다. 양정수 선생님. 집체 종료 시점이 다른데 종료 시점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선생님들 수업을 실행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일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수업 종료 후
2주, 2개월 이내에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성취도평가 이러닝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CBT 시스템을 통해서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닝 안 되고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이성경 선생님. 수업 시연은 차라리, 아니, 본인 수업 듣는 장소에서 수업 시연을 하게 됩니다. 수업 시연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광주에서 수업 시연을 하고 나중에 시험만 천안에서 봅니다. 시험만. 두 달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교육이 이제 취소되는 거예요. 수업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달 안에 꼭 합격하실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말은 11월 20일까지 수업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선생님 무슨 차 쓰신지 모르겠네요. 정승희 선생님 몇 차신가요? 11월 21일에 끝나는 주말 과정은 없는데, 8차? 주말 8차. 주말 8차가 12월 24일까지잖아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시험은 인원 제한이 있던데 시험은 별도로 신청해서 치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일주일에 6개 차수를 열어둘 거고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신청하셔갖고 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거의 원하는 날짜에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이 뭐 그렇게 빡빡하게 진행되지는 않으니까 선생님 원하시는 일정이 거의 볼 수 있을 거예요. 평일 7차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에 수업이 끝납니다. 11월 4일에 수업이 끝나면 제일 빨리 시험 볼 수 있는 거는 11월 18일, 19일, 20일이 됩니다. 평일 7차.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게 11월 18, 19, 20. 네, 이때가 되겠습니다. 고소정 선생님. 시험 결과는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시험 본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문자로 시험 결과를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직업훈련을 위한 컴퓨터 활용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신중력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 교직 과정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시는 분들이 많냐고 물어보시는데 한 번에 통과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한 번에 보시는 분 많아요. 평일 8차는 12월 16일 날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이후에 12월 16일 이후 12월 31일쯤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은 모두 객관식입니다. 시험은 모두 객관식. 질문 또 해주십시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시험 사지선다입니다. 사지선다로 출제됩니다. 서울 이제 교육장소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그 2호선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있습니다. 수업 시연은 17분 동안 진행됩니다. 17분. 그 시험은 1시간 동안 총 45문항을 풀게 됩니다. 시험 1시간 동안 45문항. 홍지영 선생님. 성취도 평가는 NCS 수준이 아니고요. 성취도 평가 NCS하고 관계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학습 노트나 이런 컨텐츠를 보시면 거기에 출제되는 문제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근 선생님은 시험 강의 주제는 본인이 정하시는 거고 본인이 잘하는 직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아마 컨텐츠 안에 어떻게 하라고 내용이 나올 겁니다. 수업 시연할 때는 반드시 이게 필기라기보다도 이론만 하셔야 돼요. 컴퓨터 과목이라도 이론 과목이 있으니까 허수정 선생님, 이론 과목으로만 수업 시연이 가능합니다. 필기를 예를 들어서 사부자동화를 실기를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를 직접 시연하는 거를 이렇게 수업할 수 없으니까 이론 하는 것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7차는 시험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날짜가 12월 10일, 12월 9일, 10일 그때쯤 되겠습니다.
12월. 네, 여기 오타입니다. 12월 시험을 봅니다. 이향화 선생님 과제는 몇 번이냐고 하셨는데 과제는 온라인에서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수업 시간이나 성취도 평가에 대한 게 질문이 많으신데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선생님들 지체에 오셔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미리 그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컨텐츠 내용을 좀 잘 보시고 그렇게 수업만 잘 들으시면 되지 지금 미리 수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수업 시간을 그 하실 직종 그러니까 과제를 할 때 그 직종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종만 잘 선택하시면 괜찮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셔서 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강의 복습은 모바일로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모바일로 잘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도 체크가 다 된 상태에서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PC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권영환 선생님 말 물어보시는 게 이제 자격 직종이 표시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훈련 기관에서 수업을 할 때 거기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으면 하면 되고 뭐 다른 직종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만 그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윤진원 선생님 접수 사진 교체라는 게 저희 처음에 그 우리 교육 신청할 때 올린 증명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한테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자격증 신청할 때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 뭐야 그 증명사진을 내시면 그 사진으로 아마 자격증이 인쇄가 될 겁니다. 이영하 선생님 뭐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말로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내용 컨텐츠나 이런 거 쭉 들어보시고 나중에 지체 와서 또 설명 듣고 하시면 다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과정을 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뭐한 30년 동안 지금 하는 과정인데 수업을 너무 어렵거나 뭐 힘들어서 못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시간만 잘 내셔가지고 교육에 잘 참여만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백승호 선생님 물어보신 게 이제 수업 설계 이거 NCS 기준으로 하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컨텐츠 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하시는데 아마 NCS 기준으로 하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현진 선생님 물어보시는 게 이제 시연할 때 지금 신청한 직종으로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지금 현재 신청한 직종은 저희가 어, 심사할 때만 사용하는 거지 저희가 따로 운영할 때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미 직종을 신청하셨다는 거는 해당 직종에 대해서 좀 익숙하거나 경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웬만하면 그걸로 하시는데 그게 이제 힘들고 다른 걸로 하고 싶다 하시면 다른 걸로 하시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거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과제 진행은 그걸로 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하실 그 직종으로 그 과제나 이런 걸 다 진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네. 아직 답변 안 된 질문이 있으면 또 올려주십시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음, 아까 P, PKIH 분, 선생님, 선택 과목이 있는 경우에 우리, 그, 실습장 안전관리 과목, 그거는 선택 하나만 하셔도 돼요. 관련 분이 아닌 건 수강 안 하셔도 되고, 필요하시면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정서영 선생님이, 시연 시간이 17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다 채워야 됩니다. 웬만하면. 17분에 맞춰 채우셔야 돼요. 수업 시간은 나중에 저희가 와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지금 준비하실 게 아니에요. 정서영 선생님.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수업을 듣고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셔도 돼요. 이수경 선생님이 시험이 어려울까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시험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습니다만, 선생님들 온라인 컨텐츠 안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또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온라인 컨텐츠에 있는 문제는 다 알고 오셔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나중에 시험 볼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승현 선생님.
다들 통과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거는. 수업 시연 데모 버전은 없습니다. 따로 저희가 오시면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 퀴즈는 온라인 컨텐츠에 있는 퀴즈나 학습노트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시험 보는 과목에 한해서. 예, 문제는 문제은행에서 나옵니다. 문제은행에서. 저희가 문제은행이 13배수가 있습니다. 13배수. 13배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저희 온라인 컨텐츠나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 유형이라는 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이제 4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 뭐 일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OT는 이제 질문하고 끝납니다. 선생님들 질문이 없으면 OT를 끝낼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딱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문제은행 문제집은 따로 없습니다. 별도로 선생님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컨텐츠를 보고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문제 보기를 꼬는 게 아니라 문제 보기 순서나 이런 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를 막 꽈서 내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PPT 관련해가지고는 다 메일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들 이제 지금 앞으로 온라인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나 온라인 그런 거는 뭐 크게 나중에 집체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OT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집체 첫날에는 선생님들이 10시까지 교육장소에 오시면 제가 10시부터 11시까지 해서 다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집체 첫날. 그 모든 집체 첫날 10시까지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집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궁금하신 게 많을까봐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가닥은 잡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온라인 교육 잘 들으시고, 앞으로 6주 동안 온라인 컨텐츠 잘 들으시고, 나중에 집체 때 또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마치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집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